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문제에 관한 결정이 있었죠. 뭐 좀 복잡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행위,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요거는 5대4로 인정이 됐고요.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해서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했다. 이건 뭐 팩트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침해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붙여 가결 선포한 행위가 관련 국회법 규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을 위반했으면 절차적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결과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것, 요거는 또 4대5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거죠. 법안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이 부분이 또 4대5로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4월 29일하고 5월 3일 날 민주당이 철험회 등 강경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검수완박법.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상에 현재 당시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6대 범죄 수사가 부패, 경제, 공직자 관련,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거였는데 다 날려버리고 이 중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만 한정을 한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서 완전 박탈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는 여야 간에 논의도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2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오늘 결정은 아니다. 그건 유효하다. 이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검찰은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였는데 검수완박법, 이게 이제 검사의 수사 소추권을 침해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 법무부와 검찰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헌법 12조 제12조 제3항에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 이렇게 되니까 이 체포되든 구속되든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검사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응? 뭐 이런 근거가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각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검사만 뭐 체포영장 뭐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이랑. 그렇게 되면 자,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헌법재판 청구를 했을 때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지금 국민의힘에 불리하죠.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6명,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재판관은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그 다음에 국회가 지명하는 3명, 이렇게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헌법재판소장은 유남석 소장.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선의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고 3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지금 한 거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또 이은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또 문형배 재판관,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이 김기영 재판관 이렇게 돼 있고,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이렇게 돼 있고, 이미선 재판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대 3입니다. 6대 3.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혜, 이종석, 이영진 이렇게 세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6대 3입니다. 그런데도 5대 4로 인용이 되고 4대 5로 기각되고, 이런 거는 이미선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전 재판관이 이제 이 승부를 가른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는 이미선 재판관이 그래 맞다 그랬고, 이 무효 이거는 이미선 재판관이 아니다 그랬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검수한 법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완패, 뭐 거의 완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저는 승산이 높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법사위원장의 국민의힘 표결권 침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이걸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 이게 되는데, 그 뭐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쓸데없이 뭐 헌법재판소로 이걸 가져갔다 이런 비판을 민주당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권 침해라는 약간의 소득은 얻었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뭐 공세 격화된다고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이거 헌법재판소 왜 그 결정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하고 넘어가면 또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그 대통령령으로 조금 확대했죠. 조금 확대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검수원복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을 원상복귀 시켜라 또 이런 압박이 시달릴 텐데, 그거 원상복귀 안 시켜도 그만입니다. 왜? 그거는 대통령령은 원래 그 법률에 기반해서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또 한 번 문제가 되려면 이 대통령령이 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하는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걸 또 이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다시 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거 가져가 봤자 그거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길 것 같거든요. 왜냐면 헌법재판소 곧 개편이 있고요. 3월에 한 사람, 그 다음에 4월에 이석태 재판관 이제 정년퇴임으로 끝나면 그 후임 또 뭐 내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물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정을 하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미 추천은 돼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그 법률주의자다. 뭐 특히 뭐 이런 어떤 정파성, 뭐 이념성 이런 게 좀 희박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민주당이 섣불리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오늘 여하튼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분간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정치적인 공격을 받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경제범죄가 뭐냐, 부패범죄가 뭐냐,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수사를 여전히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